반갑습니다. 건트랭의 아름다운 삶연구소. 오늘 정치 이야기 제 10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 주제는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내년 도께 결정이 되었죠, 그죠? 9,620원. 그래서 뭐 200그룹 곱해가지고 한 달 급여로 환산하면 201만 원이에요. 아마 실수령액이 약 한 190만 원 될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많은 건가요? 이게 물가를 올릴 정도일까요? 자,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봐요.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특이하다. 뭐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같은 민족을, 같은 핏줄을 이렇게, 같은 핏줄의 약 한 30%를 뭐 뭐 그런 노비는 폐지가 되었지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 나라 없죠, 그죠? 그냥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이 아니라 들어갈 자리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는 빈자를 무시하고, 그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키 큰 자는 키 작은 자를 무시하고, 음?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뭐 세상 어디에나 사람 사는 곳은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너무 심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격차를 즐기려는 어떤 개그의식, 이러한 경향, 이러한 성향, 이러한 풍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통합을 해치고, 그죠? 뭐 정치인들 방위를 풀어주고 한다고 그거 통합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통합을 하려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단합을 해치고 결국 분열로 가고, 어떤 우리가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회사에 통근버스에 정규직은 45인승인데 1번부터 23번까지 앉고 번호를 지정해갖고 비정규직은 24번부터 45번까지 앉고 정규직 휴게실은 에어컨이 있고 비정규직 휴게실은 에어컨이 없고 붙이나 붙이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예전에 이렇게 어떤 뭐 이 관 쪽인데 군문 쪽이었다고 해요, 그죠? 그 연말에 이렇게 내년도 이렇게 다이어리를 나눠주면서 비정규직은 빼고 이렇게 나눠줬대요. 하고 너무 치사하잖아. 치사하게 그게 뭐야? 아니 그 다이어리 그런 거 갖고 또 차별을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비정규직한테 나눠주면서는 케이스를 빼고 안에 알맹이만 나눠줬대요. 어떤 시기든 이렇게 격차를 내야 된다는 생각, 공채와 특채 간에 그죠? 뭐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그 기간제로 공무원 조직에 근무했던 사람이 경력 증명서를 떼가 달라고 하니까 그 경력 아니잖아. 근무 확인서로 해갖고 떼어줘.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기존의 직원들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어떠한 전문성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무를 어떤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잡을 맡기면서 돈도 작게 주고 그런 식으로 또 안 해도 될 차별까지 하고 그런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내리에
박혀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대기업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뭐 청소하시는 그 어머니들 푸른 옷 입고 이렇게 막 보이니까 보기 싫다. 참 말이 안 되는 발상인데, 그래서 그 회사의 임원들 뜨면은 저기 대형 화분대에 가 숨어라. 그리고 말이야, 청소하시는 당신들 말이야, 그 청소하던 그 더러운 손가락으로 아무나 타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마라. 팔꿈치로 눌러라. 이런 주문까지 할 정도예요. 또 서울에 뭐 지역 대학교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청소하시는 어머니들 보고 그 학생들 쉬는 벤치에 앉아 쉬지 마라. 보기 싫다. 거기는 당신들 쉬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뭐 휴게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는 말이야, 그 캔 자판기 뒤에 이 합판 대충 걸치고 휴게실 만들어 줘가지고 말이야, 그 어머니도 좀 실락하면은 캔이 퉁 떨어지면서 말이야, 어떤 애가 떨어질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말이야. 왜 이럴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아자동차에서 왼쪽 바퀴를 만드는 45세의 정규직은 연봉이 8천만 원이고, 똑같은 차체에 오른쪽 바퀴를 만드는 비정규직, 그죠? 55세 되는 둘이 형님 아우 사이라. 그분은 연봉이 4천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돈이 달라지고? 이게 단순히요, 너네들 고등 때 공부 안 했잖아. 너네들 공채 못 들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이 사람을 차별을 주죠? 그죠? 근데 이런 인식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고, 그런 격차를 오히려 절리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규직이다. 정규직들의 착각이다. 제가 옛날에 이런 뭐 칼럼을 쓴 적도 있었는데, 정규직들의 착각.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 있는 척 할 뿐이지 실제로 관심 없어요. 그죠? 그 정규직들이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비정규직이라는 게 생기니까 자기들의 어떤 밑에 뭐 바이사, 수드라, 하리잔처럼 이렇게 자기들을 받쳐주는 계급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뭐 인간 쇼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그죠?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뭐 계급식이 한 칸 더 올라간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얄팍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착하지 마세요.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정규직들의 오만과 착각이에요.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자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존재가 자기들의 고임금을 담보해주고 자기들의 계급을 더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착하지 마세요. 정규직들, 정책을 결정하고 만들 수 있는 정규직들 착하지 마세요. 그죠? 비정규직이라는 존재 자체가 당신들을 자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의적으로, 그죠? 크게 봐야 됩니다. 그냥 뭐 공부 안 했잖아. 니네들 학창시절에 좀 힘들게 살아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공부 안 하고 공채를 못 들으면은 물론 직무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고용 안정성까지 박탈해 버린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짓이라는 겁니다. 1997년 말에 IMF가 터지고 나서, 그죠? IMF가 우리한테 근거한 게 뭡니까? 11개 종검사 다 부도 처리해라. 은행 빚장 열어라. 주식시장 열어라. 그 다음에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라 이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그때 IMF가 비정규직 만들어라고 권고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근래에 IMF가 뭐라고 주문 넣었습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한국이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버리면 경제 성장을 2% 한다. 아니 겨우 경제 성장 3, 4% 할 때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면 경제 성장이 2% 더 올라간대. 자, 저는 우리 어떤 경제에, 우리나라 미래에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화두가 비정규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놈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을 10% 줄이면은
출산율이 0.1% 올라간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연동된다는 거예요. 경제 발전, 분배 문제, 출산율 문제, 뭐 결혼율 문제, 모든 것, 노인 빈곤율, 자살률까지 모든 게 비신규직으로 기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번뇌를 좁혀가지고 최저임금 이야기를 할게요. 최저임금 인상에 급풍 물고 반대하는 인간들 너무 많아요. 응? 아니, 최저임금을 꼴랑 이번에 5% 인상했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6%인데 오히려 지금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올렸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를 해요. 특히 2030들이, 그죠? 근데 최고임금이 있고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그죠? 최저임금이 있으면은 최고임금 받는 사람들은 더 올려줘도 이게 다 소비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소비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최저임금은요 올라가면은요, 아니 최저임금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191만 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1만 원 올라간다, 내년도에, 그죠? 그럼 10만 원 올라갔다는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 올라갔잖아. 그럼 이게 대부분 다 소비로 간다는 거예요. 소비 전환율이 크죠,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 활성화입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무조건 경기 안 좋아지고 나라 망하는 줄 알지만 경제학 교과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를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실업률이 폭증한 거라 물가가 폭등하면 안 되지. 그렇게 되지 않은 선에서 최저임금을 적절히 올리고 조절하는 거는 현명한, 그죠? 경제 운용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을 나쁘다, 악처럼, 그죠? 문제앙 뭐 이러면서 뭐 최저임금 폭등, 나라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그냥 상식으로 판단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상한의 소득 격차의 축소예요, 그죠? 네, 이걸 소득 분배의 개선이라 하죠. 소득 분배의 개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도 합리화시킵니다. 경영 합리화. 자,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키면은 편의점이, 식당이 알바비 감당 못해서 알바를 줄인다, 뭐 식당 운영이 안 된다, 편의점 운영이 안 된다,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식당 운영이 힘들고 편의점 운영이 힘든 근본 이유는, 그죠? 본사가 가져가는 게 많은 거야. 임대료가 문제인 거야. 카드 수수료가 문제예요. 사실은 근본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죠? 어떤 식당이 있는데 알바비도 감당 못할 정도로 운영이 힘들다면 그건 한계기업이다. 한계기업. 쉽게 말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죠? 판로 개척, 어떤 새로운 아이템 이런 거 없이 이렇게 그냥 인건비가 싸니까 버티는 기업들은 그런 식당 문 닫아라 이거예요. 잔인한 얘기처럼 들을 수 있겠지만은요, 겨우 알바비 싸서 겨우 버티는 식당은 문 닫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고용이 줄잖아. 아니에요. 그 식당에서 팔리던 된장찌개가 더 맛있게 하는 식당에서 또 한 그릇 더 팔린다니까. 그죠?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그죠? 알바비도 감당 못하는 식당 하시는 사장님은 식당 접고 다른 식당에 조업을 하세요. 경영 합리화, 이건 옳은 거예요. 나라 전체를 볼 때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이 준다? 식당이 뭐 자영업이 어려진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은 문 닫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5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규모로 보자면 200만 명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죠? 어떤 협동조합이라 이런 쪽으로 해서, 그죠? 인력을 흡수를 해야지 자영업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자영업이 지나치게 많다. 경영 합리화가 됩니다. 저임금에 의존하는 정근대적인 기업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정 경쟁의 확보입니다. 자, 짝퉁 만들고 말이야.
요즘도 뭐 짝퉁 신발 하나에 뭐 5천원짜리 만원짜리까지 있더라고. 그죠? 이미테이션 만들어 온 말이야. 그런 추악한 값싼 제품 판매로 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을 정리한다. 뭐가? 최저임금이. 그렇게 최저임금은 축출이 올라주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 거래 질서를, 그런 짝퉁이 하나 팔리면 정품이 안 팔린단 말이야.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많이 해야 됩니다. 요거보다 맥락이 통하는데 공정 경쟁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죠? 무조건 싸구려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정상적인 제품이 못 팔리게 하는 회사 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임금 경제의 실현이에요. 아니 자기가 받는 월급이 뭐 예를 들어 300이라고. 자기는 최저임금 영역권을 벗어났었고 최저임금 올리지 말해. 안 올리야 물가가 안 오른대. 그런 어떻게 진짜 어떻게 타인의 고통의 전제 위에 자신의 행복을 살려고 하세요? 그런 우매한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최저임금 밑에서 밀어 올려줘야 당신의 임금도 더 올라가요. 그런 소리를 하면서 말이야. 고임금 경제의 실현이다. 아니 우리나라가 1988년에 최저임금이 1988년에 462원이었어요. 아니 헌법에 최저임금제를 규정을 하고 최저임금법을 만들어갖고 매년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올려대니까 지금 이렇게 내년에 9,620원까지 되었지. 만약에 법이 없었다면 지금쯤 최저임금 얼마 될까요? 5천원밖에 안 됩니다. 중국처럼 살래요. 임금이 올라줘야 많이 받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갖고 많이 쓰고 또 시장에 물건이 팔리고 물건이 팔리니까 기업은 많이 만들어야 되고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더 고용하고 노동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임금 올라가고 이 선순환 된다는 거예요. 고임금 경제의 실현입니다. 그죠? 최저임금제가요 기대 효과가 되게 많아요. 나라 망하는 정책이 최저임금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알고 그 너의 상식 갖고 이야기하지 마라 말이야 제발. 아니 자기 물건 최저임금 뭐 상관없다고 최저임금 올리지 말해 물가 오른다고. 응?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있나요? 응? 그 다음에 노사관계 안정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또는 뭐 산업평화 유지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산업구조의 고도화예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5,000명에서 만드는 부가가치를 마이크로소프트는 500명이 만들어냅니다. 왜? 산업구조가 고도화됐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은 옛날처럼 그렇게 막 성면 만들고 원진을 레이온 그런 업체들은 동남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지. 언제까지 노동지각적인 산업을 잡고 있을 건데. 그죠? 이게 최저임금제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가 이렇게 많아요. 가장 핵심은 이거죠. 그죠?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경기가 살아나고 그죠? 상한의 소득 격차가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이것도 올린 거라고 묻지마 반대 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제의 부정적인 효과는 뭘까? 최저임금제의 부정적인 이펙트, 그죠? 사이드 이펙트가 뭐가 있을까? 고용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줄어든다면 안 됩니다. 줄어들 수 있다. 실험들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이론적 여지는 있는데 실제로 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죠? 헝가리 같은 경우는 60% 올렸는데 헝가리 실험률은 2%밖에 안 올랐죠. 그죠? 미국도 한꺼번에 16% 올렸는데도 실업률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때도 한꺼번에 16% 한 번 올렸죠. 그죠? 16.4% 17년도에. 그렇지만 그때 실업률이 폭증하지 않았어요. 그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논문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 실시하고 그죠? 실업률하고는 별 상관성이 없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임금이 올라가니까 고용량이 축소될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라 전체의
생산량을 축소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개인데 이거는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지역 간 격차를 무시한 일괄적인 최저임금제 적용은 나라 전체의 생산량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거는 1928년에 미국의 푸에르토리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되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 뭔 소리야? 이것도 될 수 있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뭐 미국의 예를 뭐 들고 있는데 최저임금제 적용 부분이 있고 비적용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지금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는 이 세 개 다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일단 만원 걸었잖아. 만원. 그죠? 만원 하면은 이제 한 달에 209만 원 되겠지. 그죠? 그랬으면은 만원까지 그때 달려봤어야 돼요. 달려보고 과연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드러나는지를 같이 점검해 가면서 너무 물가가 뛰는지, 그죠? 너무 실업률이 뛰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올려봤어야 되는데 올리다가 그냥 깨갱하고 접어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5% 올려가지고 9,620원 내년 최저임금 201만 원 된다고 하니까는 그죠? 90% 이상의 인간들이 다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무슨 최저임금 올리는 걸 무슨 악처럼 그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이 올렸을까요? 그죠?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이거를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죠?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올린 것으로 그렇게만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이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그죠? 얼마를 이명박 정부한테서 받았냐면은 4,860원이었습니다. 4,860원.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7.2% 올렸습니다. 해가지고 5,210원이 되었고, 그죠? 2014년에 7.1%로 올렸어요. 5,580원. 그 다음에 15년에 8.1% 올렸습니다. 보수 정부 치고는 그래도 좀 올린 거야. 왜냐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10% 올렸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5%밖에 안 올렸습니다. 딱 진짜 꼽절이었죠, 그죠? 근데 박근혜 정부는 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중간 정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6030 그리고 2016년에 7.3%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게 끝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4년만 하신 분, 그죠? 6470 이렇게 올렸죠. 그죠? 그러면은 4860에서 6470까지 얼마가 올렸냐면은 플러스 1610이 올랐어요. 이게 올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연 평균을 내면은 4년 동안 올린 거잖아. 연 평균을 내면은 8.3%.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올렸어요. 8.3% 올렸다. 그죠? 요걸 단순히 평균 내면 안 됩니다.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문재인 누구는 또 문재한 카드야. 참 진짜 솔직히 문재인 정부 정치 잘한 거 없습니다. 저도 실망했습니다. 그죠? 점장만 빼다가 뭐 하다가 내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16.4%.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었잖아. 그죠? 7530. 다음에 18년에 10.9%. 그때 기세가 확 꺾였죠. 그죠? 한번 진짜 올려봤어야 되는데 8350.
19년에 2.9% 이게 뭐야? 깨갱했죠, 그죠? 완전히 문재인 정부가 방향타를 잃고 그죠? 우왕좌왕한다는 증거 이렇게 올린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2.9% 이렇게밖에 모르죠, 그죠? 빨리 올리지도 못하고 요건 욕대로도 먹고, 그죠? 안 볼 수 있겠네. 20년에 1.5% 이거 기록이네, 기록. 문재인 정부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니까요, 그죠? 이 최저임금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800에서 1000만 명인데 300만 명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물리는 사람들이 약 1000만 명이 돼요. 그죠? 비정규직 거의 전부 하고 또 나머지 있습니다. 1.5%. 이 1000만 명을 배실한 8720. 그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이게 정신없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 얼마를 올리냐면은 5% 올렸어요. 그죠? 그래서 9160. 그러면 요 출발점이 어디야? 응? 박근혜. 이거잖아. 이거잖아. 6470 하고 9160. 요거 차이가 2690이에요. 2690원입니다. 이걸 연평균 내면 또 8.3%. 똑같아. 소수점 둘째까지 들어가면은 약간 문재인 정부가 높아요. 8.31. 박근혜 정부는 8.28. 사실상 똑같습니다. 똑같이 올리고 요건 욕대로도 먹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정부가 된 거지.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그 시민 세력이 바라는 공약의 10%밖에 이행을 안 했어요.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5% 올려가지고 9,620원이 되었는데 지금 물가가 예전에는 물가 상승률이 1%, 1.5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올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9,620원인데 6%에 달하는데 5%밖에 안 올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 인간들이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그렇게 흥분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수등에 그냥 주수당 합쳐도 그냥 한 1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야, 진짜 최저임금 인상은 나라가 난리 나는 게 아니라 전체 임금 총액의 1%밖에 안 됩니다. 영향력이 작아요. 그죠? 연구에 의하면 물가와의 상관성도 거의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죠?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0% 인상을 시켜도 물가는 0.3% 많이 잡아도 0.4% 정도 크게 상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혜택 보는 사람이 350만 명 가는데 이거 다 거짓말 꾸랍니다. 비정규직 전체하고 더 있어요. 단순 조립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최저임금입니다. 그 속에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죠? 실제로는 1000만 명 상회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월급장의 절반은 된다. 그죠? 1100만 원 된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최저임금 이번에 물가보다 적게 올렸는데 올렸다고 이 댓글러들 대부분 다 2030들이에요. 그죠? 1029님 앞에 그 아이디만 좀 읽겠습니다. 문재양 5년 때문에 대한민국 개박살.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많이 올려서 안 올렸잖아. ILI님 너무 급하게 최저시급 올렸다. 누가 급한데? 알바는 담배 한갑 가격이 적당하다. 또 그런 소리 많이 하대요. 아니 어떻게 대기업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식당 알바하고 같은 임금을 주는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발 좀 모르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최저임금은요 정상적인 기업 보고 그렇게 줘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최저임금은 뭐냐면 가장 낙후된 지역에 예를 들어 울릉도에 가장 열악한 업종도 이거는 줘라 그 말입니다. 그죠? 아니 편의점이 만약에 최저임금을 주고 만약에 편의점 운영이 안 된다면 일본처럼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냥 편의점 내놔줄 때 무조건 한 달에 순수익 500만 원 보장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일본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편의점 정도는 자기가 파는 거 다 그냥 수익 다 올리고 그냥 한 달에 기본적으로 500을 받는다니까. 그 자기가 판 게 500이 넘으면 이제 더 받지. 자기가 팔고 나면 부가가치액이.
그죠?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집주인이 임대료 많이 못 오르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왜 최저임금 물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진짜. 그래서 최저임금을 뭐 일반 기업이나 뭐 아르바이트나 같이 주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무식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제는 취지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열악한 업종에 가장 낙후된 지역을 기준으로 이거 최소한 이거는 줘라 이거지. 최저임금은 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저하시키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것만 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다고 이거는 주고 기업이나 자영업을 운영해라. 그게 최저임금의 취지예요. 자, 최저시급이라는 걸 대체 왜 만들지? 그냥 잉여는 그냥 잉여처럼 벌면 되고 잘나면은 잘난 대로 고소득자로 살면 된다. 자, 우리나라 이거예요. 오늘 제목, 격차를 즐기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왜 잉여들에게 기준을 맞춰서 스탠다드를 만드냔 말이야. 그 잉여들은 월 120 받고라도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는 윤석열의 인식이에요. 그냥 막걸리 집에서 술 마시면서 그냥 자기 상식으로 뜯어도 되는 거. 아니 뭐 검사장이랑 뭐 검찰총장이 말하면 다 밑에서 예예 하지. 누가 그 발언을 제기해? 맞습니다 하고 나라 망합니다 하고. 사장은 200 주기 싫으니 회사도 손해, 잉여도 손해 아닌가? 참 이상한 법이야. 너 상식으로 떠들지 마라 제발 좀. 모르면은 자 어떻게 나갈까네 진짜. MYGY 신혼부부 알바만 해도 400 넘는다. 이게 잘못된 거 이게? 고용이 보장이 안 되고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데 둘이 일해서 월 400 버는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정규직 하지 말고 알바만 해라. 너가 알바만 해라.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하다니까요. 진짜 이상해요 이거. 필요할 때만 사람 쓰니까는 그저 고임금까지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줘야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기 상식에 기반한 그죠? 어떤 그 대포집에서 그 자기 지인들하고 주고받는 정보에 기반한 이 경제학 진단은 무서워요. 알바 시급은 줄이고 정규직 시급을 올리는 게 맞는 건데 이 나라는 참 이상하네. 참 지하고 상관없다 이거지. SHYC는 근데 매년 오르면은 어디까지 오를 건데? 나중 되면은 편의점 알바가 월 400 되겠노? 그럼 일본처럼 그럼 월 500을 보상해 주던가 편의점에. 자꾸 말하지만 부자들이 받아가는 임대료 프랜차이즈 봉사가 가져가는 거 카드 수수 이런 걸 손대야지. 왜 죄 없는 알바비를 손을 대요? 알바 해가지고 미국처럼 이렇게 알바 해가지고 이렇게 대학 등록금 낼 수 있어야지. 응? KIMO님 그냥 8시간 근무만 해도 200원 받아간다고 치기네. 그럼 너가 이거 해라. 텍스5님 제발 최저임금법 폐지하자. 저개발 국가에서나 통용될 법안 유아기적 법안을 선진국 대회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선진국이 다 최저임금도 실시합니다. 인간아. WELM님 내년에 또 아파트 관리비 펑펑 오르고 물가는 치솟고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 오르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그죠? 좀 노무를 좀 찾아보든지 좀 상식을 넓히든지. 배달비며 택배비 오르고 이거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법인세를 그럼 깎아주면 이런 데는 왜 분노 안 하는데 법인세? 아니 지금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항상 원하는 소비를 다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하지만은 그죠? 최고임금 최저임금이잖아. 이분들의 소득을 올려주면 이게 다 물러간다. 시장 가서 그죠? 유효 수요 그죠?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나라에 물건이 더 많이 팔리고 기업은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물건을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사람을 더 고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를 내는 사람들은 기업이고 대부분 부자잖아. 그럼 법인세를 깎아줘가지고 여기 소득을 더 올려줘. 그죠? 이 소득을 더 올려준다니까. 여기는 왜 분노 안 하는데? 아니 밑에 계층의 소득을 올려줘가지고 나라 전체의 균형을 잡아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지.
지금 이 정부는 요 밑에는 쥐어짜고요. 위에를 돈을 더 준다니까. 법인세를 인하시켰잖아. 25에서 22%로. 지금 대기업에 10조를 지원했어요. 어? 그 중에 삼성이 제일 많이 지원했대. 그 중에 대기업에 10조를 지원하는데 삼성이 제일 많이 지원했대. 돈 많은데 돈을 더 주고 있는 거지. 근데 인간들이 우리나라 이거 2030들 다 노예가 돼가지고 자발적 노예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냥 자기들이 막 뉴스도 안 봐. 응? 맨날 이렇게 막 바쁘게 막 아침에 뭐 학교 갈 준비하고 막 출근 준비하다가 막 드라이하고 하면서 막 그냥 막 종편에 그냥 막 이 막 뉴스 막 제목 들리면은 그런 거 대충 듣고 막 조국 나쁜 놈 저 진짜 막 불공정하네 막 제목만 듣고 지가 다 한다 생각해. 신문도 안 봐요. 그냥 막 다음이나 네이버에 그냥 제목 정도 보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이게 지금 2030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정보가 없습니다. 진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얘기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선진국은 최저임금법 실시하면 안 된대. 최저임금 올리면 그 아파트 관리비 오른대, 물가 오른대, 배달비, 택배비 오른대. 임금이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도 자동 상승한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모르면은 그냥 아가리 닥쳐. 음식값도 폭등해서 내 월급만 빼고서 다 오르겠네요. 최저임금이 밑에서 밀어줘야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정규직 임금도 올라갑니다. 결국 지하고 상관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죠? 최저임금제가 올라줘야 돼요. 올라줘야 됩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밑에 꼬리 부분이 미니멈이 이렇게 최저임금 곱하기 80%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줘야 많은 부분에서 고임금 경제가 실현이 됩니다. 많이 받고 많이 쓰고, 그죠? 그러면은 당신 월급도 영향을 받아요. 이 아저씨야. CHSW님, 최저임금 동결에도 모자랄 판에 60만원 보수지만 이건 아니지. 2% 이하로 올리는 게 적정하다. 미치군. TS73 왜 이런 것을 만들었나? 경영자와 근로자가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되지. 그러면 지금 당신 월급 15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도둑놈과 그럼 뭐 나라 법도 필요없어. 그럼 도둑놈하고 그냥 뭐 피해자가 뭐 알아서 하게 가만두면 되겠네. 뭐 깡패하고 뭐 두들겨 맞은 약자가 그냥 알아서 하게 그냥 가만두면 되겠네. 나라가 왜 필요한데? 굿님, 최저 시급 자체를 없애라. THIN님, 일자리 더 줄겠네. 참. 헝가리 케이스로 최저임금 인상하고 일자리는 상관없다고 정빙이 되었습니다. 그죠? DECH님, 민노총이 하는 건 자영업자들 죽이는 거지. 죽을 자영업자는 죽어야지. 경쟁력이 없는데. SHIN님, 킹 성녀는 이런 거 안 잡고 많어. 마이너스 5%를 때려도 모자랄 판에 검찰 조사 한 받자. PELE, 그냥 최저시급 정하지 마. 물가 자꾸 올라가잖아. 그 문재인 때는 왜 안 놀랐어요? 8.3% 박근혜때는 뭐 비슷하게 올랐지만 당신들은 문재인 때 엄청 올라온 걸 알고 있잖아. 그때는 왜 그럼 물가가 왜 안 올랐냐고 인간들아. 좀 생각을 해봐. 좀 생각을 해봐. 머리가 베개 베는 데만 베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죠? 진짜 민족의 대계를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잘 산다는 게요. 물가보다 임금이 더 빨리 올라주면 잘 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그때 TV 그죠? 샛별 TV 한 대 살려면 그 당시 17만 원이 들었어요. 17만 원. 제가 그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17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그때 우리 1년 농사 지으려고 비료값하고 이렇게 농협에 빚내는 총액이 그때 20만 원이었거든. 근데 그거하고 맞먹을 정도였어요. 그죠?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TV 한 대가.
그죠? 장식장이 탁 있고 밑에 탁 이렇게 이 사발 다리가 있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임금이 몇십 배로 오른 지금 30만 원짜리 TV가 있더라고요. 그죠? 결국 이게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이렇게 잘 극복하게 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이 그 우리 소비재를 생활 어떤 그 필수품을 아주 싸게 공급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득에 비해서 물가에 비해서 소득이 빨리 오르면은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원리예요. 그죠? 근데 최저임금제를 실시해가 임금을 올려도 물가에 주는 영향력이 작다고 논문으로 정비가 되었다나. 그러니까는 이걸 올려보는 거는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그죠? 빅맥 지수 한 3까지.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아직 2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도 1에 머무르다 많이 올라온 거지. 올려보는 거예요. 응? 그러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물가 잡으려고 이걸 안 올린다? 그래도 못 살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물가가 오르면은 사실은 더 올려야 돼요. 이번에 10% 올려야 돼. 올려야 된다니까? 그죠? 근데 물가가 오른다고 이 최저임금을 쥐어짜가지고 물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하책 중에 하책입니다. 그래서 왜 부자들 법인세는 왜 내려줘? 말이 안 되는 거지. 응? 자, 어쨌든 그 부자가 덜 가져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돈은 돌아야 되거든. 돈은 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이 요즘 그런데요. 금고 가게 가가지고 이거 얼마 이거 1,000만원짜리다. 그거 말고 얼마 들어가냐고. 이거 500억 들어갑니다. 아이, 그 너무 작아. 그저 더 큰 거 없냐고. 요거 한 2천억 들어간다. 그거 배달달라고. 금고 가격을 묻는 게 아니에요. 가격은 물어보기도 안 돼요, 그냥. 그 부자들이 자기 쓰고도 남는 많은 돈을 이렇게 끌고 모아가지고는 자기 금고에 처박아 버리잖아. 자기 재산이 노출이 되니까. 그럼 우리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이, 건물주가 덜 가져가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게 만들어서 돈이 시장을 통해서 돌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 통계적인 데이터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최저임금제를 꾸준히 그래도 실시한 결과 노동소득 분배율이 97년에 IMF 때죠, 그죠? 62%에서 기업들이 남긴 부가가치 총액에서 임금비로 나가는 비율이에요, 그죠? 68%로 늘었습니다. 작년 말에 2021년에 그죠? 근데 뭐 어떤 보고에 의하면 줄었다는 보고도 있긴 한데 그죠? 공식적인 통계치는 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런 것도 최저임금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자,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난과 욕설, 자기 상식에 긍긍한 묻지마 반대 제발 하지 마세요. 저는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개그워시, 그죠? 이 비정규직 800만을 딛고서 호사를 누리면 그게 행복하세요? 그죠? 어쨌든 뭐 공채를 못 들었던, 그죠? 공부를 안 했던, 어떤 직종은 결정될 수 있지만은 고용 행태와 임금까지 결정해 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축구 경기 같은 걸 보면은 외국의 어떤 국가를 들어보면은 뭐 프랑스, 뭐 다 그렇습니다. 미국, 하다못해 뭐 남미까지 그죠?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민주, 인권, 평등, 자유,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보수들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죠? 기득권자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시티즌, 시민들의 자유죠. 그죠? 저항, 혁명,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애국가를 들어보면 아주 정신없는 분이 있죠. 한 거예요. 이런 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뭐냐, 나라 위한 그냥 맹목적 애국, 충성, 희생, 그죠? 보호하세, 그죠? 그런 말밖에 안 나와요.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다. 요거 일본식 표현이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런 어떠한 이런 근본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 이름도 뭐예요? 대한민국이 뭐야? 응? 뭐 대자는 붙일 수 있다 쳐도 국이 쓰는 한자, 그죠? 그 한나라 한자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응? 중국이 옛날에 전국시대 때 수많은 제국 중에 하나의 나라가 그 한자를 쓰고 있는데, 그죠? 중국식 한나라의 그 유방 밑에 있었던 그 한신이라는 대장군이 출신 나라가 그 한자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제국과 중화민국을 합쳐가 만든 국호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좋은 국호 하나 두고 고구려, 고려, 뭐 백제 다 두고 말이야. 이런 근본적인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 격차를 즐기세요? 왜 그런 계급의식에 빠져 있어요? 응? 일본 따라갈 거 아닙니다. 일본 지금 최저임금이 1041엔인데 뭐 우리하고 뭐 약간 뭐 비슷한 거는 약간 높은 수준인데, 일본의 어떤 경제력에 비해서는 최저임금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잖아. 도저히 샘플로 삼을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미국은 높은 주는 우리나라 돈으로 19,000원 선입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준이 아니에요. 영국도 약 한 15,000원 정도, 독일 14,000원 정도, 그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14,000원 정도, 룩셈부르크 17,000원, 그죠? 빅맥 지수로 보더라도 최저임금 가지고 우리 1시간 동안 일한 대가 가지고 맥도날드 햄버거 중간급, 그죠? 미디움 사이즈를 몇 개 살 수 있느냐 이거죠, 그죠? 우리나라 1.2개에서 제가 그 석사 때 논문 쓸 때마다 1.2인데 지금 한 2가 좀 안 돼요, 그죠? 근데 주요 선진국들 3이 됩니다, 그죠?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캐나다, 그죠? 우리나라 16위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죠? 최저임금을 엄청 올린 적도 없고 엄청 올리지도 못했고 아직까지 더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최저임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죠? 물론 뭐 경제는 똑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반대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단선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죠? 마치 공통적으로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처럼 우리의 2030들이 그냥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를 하고, 그게 자기 이웃이나 자기 이모님이나 자기 친척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생산 현장에서 그 단순 제품 조립을 하시면서 근속이 10년이 되더라도 최저임금에 물려 있는 분들은 최저임금만 인상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1,000만 명이 해당이 되고, 그죠? 그렇지만 그 최저임금에 때문에 전체 임금에 영향을 받는 게 1%밖에 안 돼요. 그게 물가를 뭐 갱신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해서 자기 상식에 기대가지고 무조건 최저임금 올리지 마라, 비난하고 욕하고 법 자체를 폐지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력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개인적인 성취를 하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타인과의 격차를, 나랑 입장이 다른 사람과의 격차를 즐기려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